시장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만큼 더 고민됐던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 이야기 저희와 6월에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향방이 바뀔 것인가. 오늘 또 그 전망을 해주기 위해 모신 분입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수석 연구위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에 출연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강할 거다 네.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확실히 상반기까지는 정말 카카오의 압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2위권, 3위권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네이버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와서 요즘. 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정말요? 네네. 어떤 근거에서요? 일단은 이제 카카오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히든 숨긴 패가 이제 거의 없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드러낸 상황이고요. 맞아요. 카카오페이랑 이제 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최대 모멘텀은 일단 일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네이버의 금융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네. 또 하반기에 이제 제페토와 같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조금 더 이제 유저층을 늘리기 위한 이제 고도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숨은 가치들 이런 것들이 네이버 쪽이 훨씬 더 좀 많이 부각될 만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카카오는 이미 그런 이벤트들이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사실 뭐 페이나 뱅크나 이런 상장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미리 다 이슈가 됐고 그게 좀 맞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네이버는 지금부터 다시 또 패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분위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요. 카카오와 네이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뭐 네.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게 어제 네. 추가된 소식이잖아요. 이 네네. 카카오 엔터와 멜론 합병 이야기. 맞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카카오한테 세패가 못 되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높아진 주가 레벨에서 이것만 가지고 강하게 주가를 견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하방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래서 페이뱅크 상장되면서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는 소진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즉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 이제는 카카오 엔터 쪽 증시 상장을 준비를 하겠구나 이런 이제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엔터랑 멜론 컴퍼니를 합병시킴으로써 멜론은 음원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아주 높게 받기는 어려운 기업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카카오 엔터 쪽은 웹툰도 있고 케이팝도 있었지만 절대 이익 규모 자체가 조금 아쉬운 수준이었거든요. 멜론이 워낙 돈을 잘 버니까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침으로써 네. 이익과 밸류에이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합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 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같고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투자자 입장에서 어찌됐건 이걸 뭐 단기적으로 뭐 매일 데일리 트레이딩 하겠다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를 하나씩 좀 따져보죠. 네이버의 가장 큰 투자 매력 지금으로는 저는 뭐 광고나 IP 확보 이런 쪽인데 이거는 사실 카카오도 있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차별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광고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이제 검색 광고 시장에서 이제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시장에 45%에서 50%를 장악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도 30%를 훌쩍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이익 창출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 많이 앞서 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네이버의 좀 차별화되는 특징점을 본다면 컨텐츠 사업 부문에서 네이버는 지금 제페토, 스노우, 케이크, 크림과 같이 현재는 적자예요. 현재는 돈이 안 되지만 지금의 10대들이 열광하는 플랫폼들 여기에 지금 선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또 장기 성장인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10년 뒤 또는 5년 뒤에 통하게 될 플랫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장기적인 성장성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이버는 있습니다. 또 3분기에 장보기에 이마트 입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네이버의 경우에는 광고에서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제 쇼핑, 금융, 콘텐츠라고 하는 나머지 세 개 사업부도 광고만큼 위상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관점이고요. 그 나머지 세 개 사업 중에서는 쇼핑이 사실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같은 것들이 나온 거 보시면 쇼핑에서 적립 혜택을 주고 또 장보기 할 때 이제 네이버 페이를 맥스 10%까지 적립을 해준다던가 그런 혜택을 주면서 네이버 페이를 당연히 쓰도록 유도하고 또 네이버 컨텐츠 안에 있는 바이브 같은 음원 플랫폼이나
또는 연계되어 있는 티빙 같은 OTT의 사용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가자라는 거죠. 시너지를 명확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네이버 이 멤버십 그거를 써보니까 네네. 정말 적립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네. 계속 네이버페이로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게 되고 맞습니다. 네. 뭔가 약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네이버의 강점이고요. 그러면 카카오도 사실 뒤지진 않아요. 네. 과거에는 카카오가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 몇 년간은 이게 다 성과로 잡히니까 네. 카카오 건들면 다 되네? 이런 인식이 그렇죠. 생겼어요. 네. 카카오의 가장 차별화된 강점은 카카오톡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눈 뜨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플랫폼이 카카오톡이다 보니 이 카카오톡을 구심점으로 해서 광고, 커머스, 뭐 페이, 모빌리티 서비스까지도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을 해왔다. 이게 이제 카카오의 차별화된 강점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는 돈을 잘 벌지만 그 버는 돈의 성장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아직 버는 돈의 규모는 네이버 대비 조금 작지만 그 이익의 성장성은 사실 경쟁사인 네이버 대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 부분에 투자자분들이 또 열광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성장성 중에 하나 또 거론이 되는 게 이 뱅크나 페이와 같은 금융 쪽 사업에 대해서도 네. 많이들 기대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또 IPO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쪽에서 치고 나간다면 네이버와 좀 더 차별화된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반대로 네. 너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모가 기준 시총단이 맞습니다. KB금융보다 그렇죠. 더? 뭐 장외 가격으로는 그보다 높았던 적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카카오의 강점이 금융과 콘텐츠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강점이 쇼핑. 광고와 쇼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금융 쪽을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쪽에서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과 같은 종합적인 어떤 금융업의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IPO 밸류에이션이 지금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8조 원, 카카오페이가 상단 기준으로 12조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과 6개월 전, 1년 전에 얘기했던 숫자들보다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모멘텀이 좀 일단락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조금 긴 그림에서 보면 또 연내 카카오페이 쪽에서 이제 보험 쪽도 손보 쪽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업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점유율 개념으로 본다면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게 10%만 가도 또는 2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믿음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급락이나 급격한 가치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카카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을 다 상장을 시키면 네. 어찌됐건 지주사 할인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네네. 선택지에서 그러면 차라리 카카오페이 사고 카카오뱅크 사지 카카오 왜 사겠어 이렇게 하는 논리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쪽으로 몰리던 전체 수급에서 일정 부분은 분명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또는 추후에 엔터나 모빌리티가 상장하게 됐을 때 그쪽으로 가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지주회사 성격의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율은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지주회사들은 그 밑에 있는 개별 자회사들의 속성이 자회사 간 시너지가 0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별도의 산업들이잖아요. 뭐 철강, 화학,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네. 다 쪼개져 있는 반면에 카카오의 자회사들은 사실은 시너지가 명확합니다. 예, 모빌리티 서비스랑 커머스랑 예, 광고랑 생각해 보시면 페이랑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카카오 TV도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지주사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이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를 네. 6월 16일 이후로 안 내셨더라고요. 네네. 이 목표 주가는 16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미 그거 뭐 넘어서기도 했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목표 주가 55만 원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럼 당분간은 네이버로 저희 비중 더 싣다가 네.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가되 네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기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항상 두 개 다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물론 저는 이제 네이버가 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서 조금 더 비중을 싣자라고 콜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카카오가 주가가 훨씬 가버렸어요. 그럼 네이버만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 대 카카오는 항상 같이 가져가는 종목인데 지금 하반기로 본다면 네이버를 한 6에서 7, 카카오를 한 3에서 4 이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자, 지난 6월 방송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이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어요. 네. 엔터주들 얘기도 저희 나눠봐야 될 텐데 네. 하이브에 대한 시각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네, 여전히 엔터주 중에 가장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기업이 하이브고 위버스 때문이에요? 위버스가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위버스가 이제 1분기에 네이버랑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방탄소년단이라는 화려한 컨텐츠가 있었지만 트래픽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브이라이브랑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보강이 돼버렸고 이제는 완연하게 우리가 하이브를 플랫폼 기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딜이 이제 완료가 된 것입니다. 블랙핑크도 들어오고. 네, 8월에 이제 입점을 하기로 이제 뉴스플로우를 탔죠.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및 이제 YG 아티스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또 상반기 때 인수했던 이제 이타카 홀딩스 그거 자금 부담은 없어요? 일단은 자금 부담 때문에 이제 증자를 일부 했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자를 일부 했었고 일단은 이제 그 자금을 다 조달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이브에 5천억 정도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는 돈의 이제 단위가 기존 우리가 이제 엔터사라고 생각했을 때 연간 그래봤자 3,400억 아니야? 아니죠. 1, 2천억입니다. 예. 그래서 돈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맞아요. 이 승수 효과라는 게 사실 위버스에 지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나 혹은 아티스트 효과도요. 플랫폼 얘기하니까 사실 SM도 디어유 버블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오던데요. 정말 빠릅니다. 이게 지금 디어유 버블이 유료 가입자 10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서 100만 유료 가입자는 와. 상당히 임팩트가 큰 되게 짧은 속도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 속도입니다. 네. 예, 짧은 기간에 이 속도로 올라왔다라는 게 대단한 거고요. 지금 이제 디어유 버블로 인해서 올해 연간 이제 SM에 추가되는 영업이익이 한 150억 원 정도 규모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SM이 작년도에 연결로 벌어들인 돈이 연간 1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디어유 버블 자회사만 가지고 지금 150억이 추가적으로 붙는 것이고 네. 연초부터 지금 뭐 NCT가 뭐 난리잖아요. 좋은 의미로. 예, 그래서 음반 판매량 보면은 이제 NCT가 글로벌 레벨로 올라오고 또 디어유 버블이라는 알짜 플랫폼 자회사가 붙으면서 이익도 늘고 밸류에이션도 늘고 같이 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SM 주가가 이렇게 초단기에 2배 이상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디어유 버블도 결국 상장 네. 이제 올해 안에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관련해서 저희가 포인트 SM과 연결해서 뭐 투자 전략으로 삼을 게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디어유 버블이 9월 정도에는 이제 상장이 돼서 올라올 것 같은데요. 디어유 버블의 가치를 투자자들이 얼마나 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PER 로 본다면 플랫폼 밸류에이션 한 네. 40배, 50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럼 4천억,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익이 올해 1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SM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만약 지금 이제 어떤 M&A 이슈 SM 지금 뭐 최대 주주 M&A 이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이게 완전 무산되더라도 이제는 전체 연결 SM을 1조 정도 이상의 밸류는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디어유 버블이 일단은 한 5천억 정도를 차지해버리잖아요. 나머지 버는 돈으로 한 5, 6천억 정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이 매우 단단해지는 어떤 이벤트가 SM 입장에서 디어유 버블의 상장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현명한 대응을 했던 게 바로 엔터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은 변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 시각을 좀 준 게 엔터사들의 이 플랫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